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잠실 트리지움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스토리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 현장인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동안 이 집에 사시게 되면서 기존에 어렸던 자녀분들이 다들 장성하셔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독립을 하시게 되면서 아이들 방을 서재와 그 다음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서 손주들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손주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와서 다 같이 모여서 큰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아늑한 보금자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께서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집을 변화된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오로지 고객님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진행하면서 조금 유니크한 포인트들과 새로운 시도들을 담아서 이 집만의 또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 집을 변화시켜 드렸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현관입니다.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잠실 트리지움 특성상 전실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기존에 도어가 있던 공간을 철거하고 현관을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전실 공간에도 이렇게 천장을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넓은 현관을 만들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 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벤치 공간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신발을 신으시거나 벗으실 때 조금 편하게 앉아서 신으실 수 있게끔 이 현관 옆에다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장 보고 오셨을 때 이 장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기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벤치 위에 올려놔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신발장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 공간이 철거할 수 없는 비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신발장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드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선적인 요소가 많아져서 이 좁은 현관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쪽 공간을 좀 깔끔하게 도장으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히든도어 처리를 하여서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턱이 있는데요. 이 턱 라인과 신발장 공간 라인을 1대1로 맞춰서 조금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신 거울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윙 도어로 저희가 중문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도 열 수 있고 밀면서 바깥쪽으로도 열 수 있게끔 180도 열리는 경첩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아직 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닫을 수 있게끔 스윙도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 600짜리 타일을 사용하였는데요. 세로결이 있는 트라버틴을 사용함으로써 이 현관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쪽 공간이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캐릭터 존이라고 불리는 오브제 공간을 두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가 문에서 이 벽까지 조금 협소하여서 이 장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울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오브제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양옆으로 수납장을 띄워서 행잉되는 디자인의 수납장을 디자인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 오브제나 도기 같은 거를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정갈한 오브제 형태의 장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또 재밌는 요소가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공간이 좀 벽처럼 보이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거실 화장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히든도어로 만들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방이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도어는 조금 어려운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시공 방법입니다. 이 공간에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가 많이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도 해치지 않으면서 손잡이도 시공하지 않으려고 저희 시공팀과 디자이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디테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치 벽처럼 이어져 있지만 이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도어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 집만의 좀 특이한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쪽 공간이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에 도어 손잡이를 달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스위치가 노출이 된다면 조금 그 무드를 해칠 수가 있어서 고객님과 상의 후에 화장실 스위치도 이 화장실 안쪽에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게스트 분들이 사용하시는 욕실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욕실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의 욕실을 연출해 드렸는데요. 이런 스탠드 형태의 세면대를 사용하고 매립수전을 설치하였고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내려오는 얇은 세로 겨울을 매립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거실 화장실을 디자인하면서 조금 초점을 주었던 부분은
게스트분들께서 이 화장실을 들어오셨을 때 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신비함을 화장실에도 좀 연장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일반적이지 않게끔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벽면에 있는 타일 같은 경우도 이 전면에 보이는 타일과 이 뒤쪽에 있는 타일이 좀 다른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뒤에 보이는 간접 조명이 타일을 비추게 되면서 이 타일이 갖고 있는 텍스처감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유리 파티션이나 조적 파티션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조적 파티션이 서 있게 되면은 가뜩이나 좀 좁은 욕실이 더 좁게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개방감이 있게끔 공간을 구성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욕조 공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철제 선반을 매립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아이들 손자분들이 오셔서 또 물놀이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서재 공간입니다. 고객님의 자녀분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을 이제는 이제 독립을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남편분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은 조금 더 이 남편분께서 편안하게 고객님만의 공간을 즐기실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하였고요. 전반적으로 통 같은 경우는 살짝 은은하고 조금 고급스럽게 꾸며 보았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책장을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소재에 주방에 있는 포인트와 조금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서재를 디자인하였고, 이쪽 공간에는 책이나 오브제를 이렇게 배치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조명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이 책상의 배치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가운데다 배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군데가 책상으로 막히게 된다면 좁은 공간이 반으로 나눠지는 느낌이 나서 더 좁아 보일 수 있게끔 보일 수 있어서 이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일 수 있게끔 가운데 아일랜드처럼 이 책상을 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책상이 배치되게 되면은 이쪽에 컴퓨터 모니터를 놓으셨을 때 뒤에 선들이 지저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공간을 가려줄 수 있게끔 저희가 블랙 아크릴을 사용하여서 가려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또 너무 이제 일자로만 막아놓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선을 가리려고 만들었구나 이런 가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상이 가구보다는 오브제처럼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블랙 파티션을 조형적으로 배치하여서 좀 아름다운 책상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침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조금 혼자 쉬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서 주무실 수도 있게끔 저희가 침대와 그다음에 침대 헤드월까지 디자인해드렸고, 이 앞쪽에는 또 혼자서 TV를 보실 수 있는 TV까지 매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거실 공간입니다. 이 거실 공간이 33평 치고는 굉장히 넓어 보이시지 않나요? 아일랜드를 배치하는 경우에 주방이 너무 협소해서 테이블이 이 확장부나 아니면 거실 쪽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넓은 공용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뛰어놀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도 좀 여유롭게 지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도 되게 여유로운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TV홀이나 아니면 이 소파 뒤쪽의 포인트 같은 경우도 좀 간결함을 베이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잠실 트리지움 특성상 이 거실 발코니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있는 이 아파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됨으로써 보통 이제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 초반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거실을 온전히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었고요. TV도 굉장히 커다란 TV를 구매하셨는데 98인치 TV를 이쪽에 놓으셨습니다. 이쪽에 좀 재미있는 요소는 바로 이 선반인데요. 이 선반 같은 경우는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대리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칸스톤 제품을 사용하였고, 칸스톤 같은 경우도 천연대리석처럼 이런 식으로 가공이 가능한데요. 천연대리석을 가공한 것처럼 라운드 철을 하여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드리고, 마터오른이 갖고 있는 어떤 간지나 이런 무늬 같은 거를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 사운드바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이 사운드바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사운드바를 받쳐줄 수 있는 선반을 제작을 하면서 조금 더 유니크한 포인트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소파 뒤쪽에 있는 포인트 공간인데요. 이렇게 금속 환봉과 그 다음에 금속 테두리를 사용하여서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였는데, 소파 뒷면이 굉장히 시원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주방 공간과 조금 받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여서 저희가 그런 비슷한 톤을 갖고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이 키나 아니면 오브제를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조명으로 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나중에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어떤 그 느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8인용 테이블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너무 아쉽게도 아직 테이블이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다이닝 공간을 디자인할 때 테이블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조금 참고용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거고,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니즈는 넓은 다이닝 공간에서 자녀분들과 그 다음에 손자분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커다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과감하게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벽면 같은 경우는 격자 포인트를 넣어드리고, 이쪽 공간이 거실 공간과는 좀 대비되게 다이닝 공간의 층고도 좀 달라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고 싶어서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천장 쪽과 벽면에 단차를 주고 이쪽에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펜던트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디자인에 좀 방해되지 않게끔 좀 얄쌍한 디자인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 드렸고요.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톤을 잡아서 이 집에 좀 대비가 되면서 다이닝 공간이 돋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배기가 있던 장인데요. 분배기를 가릴 수 있는 키 큰 장을 설치하면서 이쪽에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우측 같은 경우는 키 큰 장과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홈바 공간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인데요. 이 홈바에 사용된 그 대리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대리석이 아니라 칸스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칸스톤이나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잘린 단면도 똑같은 돌의 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운드라든지 사선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대리석이 좀 얄쌍하게 보일 수 있게끔 사선으로 처리를 하여서 이 공간에 좀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고요. 조명이 위아래에서 똑같이 간접 조명이 나오게 되면서 마치 무거운 대리석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터치식 센서를 달아서 조도 조절이나 아니면 끄고 킬 수 있게끔 스위치를 만들어 드렸고요. 밑에는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이 다이닝 공간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바로 옆면에는 거울을 설치하여서 이쪽이 조금 더 연장돼 보일 수 있게끔 시야적으로도 넓어 보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문이 바로 이제 주방으로 향하는 도어인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실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투명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바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 반투명한 소재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채광도 들어오면서 은은한 실루엣이 비치고 이 디자인과 맞는 소재는 패브릭 유리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쪽에는 패브릭 유리를 사용한 중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주방을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주방 공간입니다. 이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컴팩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쪽 공간은 주방 발코니가 있던 공간인데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싱크대와 인덕션, 그리고 각종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기기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거실 공용 공간은 다 원목마루를 사용하였는데 여기만 실용적으로 타일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고객님께서 좀 마음 편히 물을 흘려도 닦기 편하시게끔 타일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세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는 내력벽 사이에서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가전제품들 넣는 게 완전 테트리스를 하는 기분이었는데, 저희가 이 냉장고와 그 다음에 이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이쪽에 배치해드리고, 이 뒤쪽 공간은 두꺼비집을 가릴 수 있는 키 큰 장과 수납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알뜰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4인 가족이 사실 때는 여기에도 자녀방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인데요. 자녀분께서 독립을 하시게 되면서 또 이런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다음 기존에 없었다면 꼭 인테리어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레스룸을 꼭 인테리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탁기와 건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주방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주방의 그 좁은 공간으로 세탁물을 가지고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또 그곳에 개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빨래를 가지고 거실로 나와서 갠 다음에 각 방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뿌리는
그런 행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공간에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으로 동선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을 무조건 인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위에 공간은 비워두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빨래를 빼서 바로 위에서 갤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맞은편 공간에는 내가 간단하게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말려야 될 경우에 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행거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봇 청소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쪽 공간에 자동 급배소가 되는 이 로봇 청소기도 매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고객님을 담은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고객님께서 이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오시게 되면서 이 집에서 자녀분들도 다 키우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셨던 추억들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기존의 집을 새로운 집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또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원했고, 저희가 드레스룸과 서재 공간, 그 다음에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을 포인트들과 컨셉으로 디자인한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30평대, 40평대, 50평대의 집을 디자인하지만 이 각각의 집의 컨셉이나 레이아웃이 다 다른 이유는 고객님을 담은 집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서 고객님들이 이 집에 사셨을 때 정말 행복하게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